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자,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사자입니다. 루이제 파쇼가 글을 쓰고요. 로저 디바쟁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빨간 표지에 있는 행복한 사자. 어떤 면에서 행복한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오늘도 표지를 보고 먼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왜 사자가 행복할까? 이유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지금 사자는 어디에 있을까? 사자는 혼자 있는데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리고 행복한 사자의 표지는 왜 빨갈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책이랍니다. 사자가 나오는 책들을 대부분 보면 사자가 행복하게 이야기를 결말 짓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책 행복한 사자도 표지부터 행복하다고 하니까 사자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지금 있는 곳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 빨간 지붕이 있는 그런 곳에 공원에 사자가 혼자 위험을 나타내면서 앉아 있습니다. 사자는 사냥꾼들이 총을 들고 숨어있는 무덥고 무서운 아프리카 평원이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어느 아름다운 마을에 살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사자에게로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행복한 사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이른 아침엔 공원 갈린 아들 프랑수아가 학교 가는 길에 들러서 안녕 행복한 사자 하고 인사를 했고요. 오후에는 디쁜 교장님이 잘 있었나 행복한 사자군 하고 인사하고 해질 무렵에는 뜨개질을 하던 팽송 부인도 또 만나자구나 행복한 사자야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여름날이며 마을 악사들이 야외음악당에 무대를 꽉 채우고 왈츠와 폴카를 연주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정말 행복했지요. 어느 날 아침 행복한 사자는 공원 관리인이 깜빡 잊고 문을 잠그지 않고 간 걸 알았습니다. 이러면 곤란한데 아무나 막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하고 중얼거리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만, 내가 나가서 친구들을 찾아가도 되겠다. 그동안 친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 주었으니 이번엔 내가 찾아가는 게 좋겠지. 하고 사자는 공원 밖으로 걸어나가 바삐 아침을 맞고 있는 참새 친구들, 다람쥐 친구들을 만나면서 안녕, 행복한 사자야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자는 행복한 사자하고 인사를 나누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고 길바닥에 나자빠 쓰러지거나 마구 도망가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사자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원에서는 늘 다정하게 대해주더니 하면서 사자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몰라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많은 음악 소리와 비명과 아우성으로 바뀌어버리고 엄청 소란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상황을 보면서 사자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원 밖에서 만나면 다들 이렇게 하는구나. 사자는 다시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으면서 기절도 하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고 도망도 치지 않을 친구들 만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자는 자기를 매일 찾아와 주던 익숙한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안녕 행복한 사자야. 학교에서 돌아오던 공원 관리인 아들 프랑스와가 와서 사자를 감싸주면서 격려합니다. 행복한 사자는 자기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안녕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머지 자기를 쫓던 소방대원들,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모두 잊어버리고요. 프랑스아가 나랑 같이 공원으로 돌아가자 하자 사자는 기분 좋게 가랑거리며 그래 그러자 하고 공원으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사자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 생각하면서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가지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자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프랑스와를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면서 변치 않은 친구로 지냈다는 이야기랍니다. 자, 행복한 사자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책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 등등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자라는 책을 듣고 사자가 왜 행복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나중에 프랑스와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공원에 다시 들어와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자를 보면서 과연 이 사자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사자가 행복하다 그런다면 행복할 수 있어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책이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넓은 평원에서 뛰어다니면서 활개를 치는 사자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프랑스와랑 같이 지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사자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자일 수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 사자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사자는 다시 행복하게 되어서 좋았다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행복한 사자에게 공원에 있을 때만 좋아하고 공원을 벗어났을 때 사자에게는 왜 이렇게 경악을 금치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소감을 얘기해 보면서 친구들, 다른 사람, 가족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람들마다 왜 똑같은 행복한 사자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이 책에서 주는 커다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한 사자가 자기를 환대해준 사람들을 만나러 공원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요. 참새하고 다람쥐들이 안녕 행복한 사자야 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자가 자신을 반겨주던 사람들을 만나기 전이어서 사자는 이 행복이 정말 행복하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을 벗어나는 순간 사자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무엇이라고 하나요? 프랑스화랑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난리를 칠 때 프랑스화가 다시 돌아와서 사자를 다시 행복한 사자야 다시 공원으로 가자 하면서 함께 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소방차 좋아하죠, 친구들. 소방차가 와서 사자를 잡으려고 막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기억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왜 그 장면을 선정했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까지 말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하브루타식 그림책 수업 방법과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훨씬 더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질문도 만들어 보면 좋겠죠. 행복한 사자는 왜 여기 마을에 와 있을까? 그리고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왜 와서 행복한 사자야라고 말을 했을까요? 또 행복한 사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사람들이 왜 도망가는가를 이해 못했을까요? 그 다음 행복한 사자가 왜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 했는지, 행복한 사자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갈 때,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갈 때 행복한 사자의 마음은 정말 행복했을까? 그리고 프랑스화가 나타났을 때 행복한 사자의 마음은 그 다음에 프랑스화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다시 프랑스화랑 공원에서 돌아와가지고 공원에서 지낼 때 행복한 사자는 마음이 어땠고요. 영원히 프랑스화로 친구가 되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공책에다가 질문을 만들어 보고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질문들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맞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자는 정말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사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자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자가 행복하다면 그 사냥꾼들이 총을 들고 숨어 있고 무덥고 무서운 아프리카 평원이 아니라서 행복하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친구도 있고 또 프랑스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자와 가까이 있을 때 비명 지르고 돌아가지만 프랑스화처럼 바깥에서 만나도 진정한 친구처럼 대해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사자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친구나 무리가 없는 곳에 혼자 외로이 마을에 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자는 넓은 평원이나 들판을 질주하고 달려야 되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없이 낯선 곳에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행복한 사자야 하고 알아주지만 정작 가까이 다가가면 다 도망치기 때문에 결코 사자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사자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에 어떤 의미를 둘까 한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공원관리인의 아들 프랑스와의 절대적인 지지로 마을 밖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공원으로 가자는 프랑스와 함께 공원에 와서 행복한 사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프랑스와처럼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응원을 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를 공원 안이나 공원 밖이나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가까운 친구, 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 존재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한번 말해 보도록 합니다. 사자가 사실은 프랑스화가 없다면 사자는 정말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많은 방황을 하게 될 텐데요. 프랑스화 때문에 사자는 많은 고민을 뒤로 하고 공원에 가서 행복하게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나에게 힘이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사자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행복한 사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여기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글쓰기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해봅니다. 행복한 사자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자, 책을 준비해서 꼭 한번 읽어보고요.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꼭 가져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